자, 공개 영상 하나 또 찍어요.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주말 내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제 교육방 분들한테 교육도 못할 정도로 열이 한 39.3도? 4도? 막 이렇게까지 가느라 사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병원을 잘 안 가요. 보험은 그렇게 많이 들어나는데 병원을 잘 안 가요. 일요일 날에 또 갑자기 아파 버리느라 여러분도 몸 조심하세요. 아직도 제가 지금 뭐 성한 지금 이렇게 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하락장은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락장은 지금 딱 이 정도입니다. 2050포인트 정도까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지금 요 포인트를 일단 봐줘야 됩니다. 지금 2050포인트에서 요 포인트에서 이제 지수 맞고 가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온 이상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2050을 못 막으면요 이제 1950포인트 1950에서 80포인트까지도 좀 전저점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죠. 삼성전자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외인들이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또 이제, 얼마만큼 이제 또 매수를 해주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지수가 또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느냐, 2050포인트를 막느냐, 아니면 막고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다시 하락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본하고 이제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가느냐, 그런 포인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는 한동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한 달을 넘게 상승을 했고요. 급락 주고 난 다음에 한 달을 넘게 반등해서 5월 달부터 5월 중순부터 이제 6월 중순, 6월 말까지 이제 거의 이제 상승장으로 왔기 때문에 반등장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빠지는 게 맞습니다. 빠져야 되는 이유들도 제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요. 뭐 공개 영상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말하진 않아요. 교육방 분들한테는 뭐 이제 왜 빠져야 되는지 어떤 이유를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교육방 분들은 이미 벌써 이제 현금 보유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우지수랑은 디커플링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랑은 디커플링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지금 아마 디커플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 동북아시아 지수는 빠지는데 다우 지수는 지금 뭔가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디커플링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누군가가 계속 뭐 미국 증시가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좋고 미국 증시가 나쁘면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고 이게 맹목적인 건 없습니다. 100%인 것도 없고요. 미국 증시가 좋을 때 우리나라가 나쁠 수도 있고요. 미국 증시가 나쁠 때 우리나라가 반대로 외인 지수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디커플링이 있냐 커플링이 있냐 이런 기준들을 봐줘야 되고, 원초적으로는 선물에서 얼마만큼 콜을 때려주는지 얼마만큼 풋을 때려주는지 이런 포인트까지도 사실 봐줘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 일단은 개미 투자자들이 웬만치 공부하지 않는 이상 좀 힘들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선물 옵션 투자를 먼저 공부하고 주식장에 들어오는 게 사실 맞아요. 이게 반대입니다. 원래는 파생장을 공부하고 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일단 거기까지 보지 못하면 일단 우리 지수에라도 민감해지자고요. 삼성전자의 위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위치,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장주죠. 하이닉스의 위치.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 덩다리로 가니까 일단은 지수 방어를 얼마만큼 해주는지, 여기에서 이제 외인들이 들어와서 지수는 외인들이 올리는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기관들은 올리는 입장이 아니에요. 방어해주는 입장이지. 지수 방어로 우리가 매수를 해주고 뭔가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지. 지수는 외인들이 올리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잡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다시 하락을 시키는지 하방 공격을 해주는지 그런 포인트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교육방은 오늘은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조차도 갭이 떠서 인지 디스플레이 이것도 오늘 20%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프렌드는 어제 매도를 했고, 프렌드는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매도했고, 아침에 깨나라로 했고요. 깨끗한 나라도 재매수해서 이제 매도한 상태고요. 그리고 치고 빠진 종목으로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락장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슬슬 올라올 겁니다. 오늘 상한가 DNT, 차트 완벽하게 맞춰놓고 들어왔네요.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두울산업 점상한가. 그래도 주식이 장이 그렇게 뭐 나쁜 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공부를 안 하셨던 개미 투자자들은 5월 달부터 이게 상승장이야? 어떻게 이게 상승장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장이 막 그렇게 좋은 걸 못 느꼈을 거고요. 알만한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장이었습니다. 웬만치 본인이 공부를 하고 경험으로 쌓고 그냥 주식장 10년을 한 사람 말고요. 정말 공부해서 10년, 20년 꾸준하게 경험 쌓고 했던 분들은 이런 장에서도 못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장이었을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이게 무슨 좋은 장이야 라고 했을 거고, 제 말에 동의 안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건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눈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본인 실력에 따라 다른 거고요. 교육방에서도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를 드렸듯이 본인 실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는 눈이 같지 않은 거예요. KMH 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거 좀 아까워요. 어제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하락장이니까 손절 치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오늘 20%를 쳤네요. 좀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른 거 하면 되지. 일제테크도 오늘 매도했고 뭐 그렇습니다. 대UAP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 넘었고요. 이런 건 중간에 저희가 한 50% 60%대에서 일단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더 많이 간 거고요. 10,000원 정도까지는 맞는데 15,000원, 16,000원을 가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 예스24 이거는 더 들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약간 순환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오늘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오늘 단타로 아주 좋았을 거고, 그리고 KPX 생명과학은 여기는 더 죽네요. 그리고 화승인더 이 친구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20%는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리드코프 잡은 거 오늘 재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나머니 반사익으로 가죠. 지금 사나머니가 대출 안 해준다고 해서 그냥 짧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리드코프 매집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미리 알고 있더라는 거죠. 사나머니 자체가 지금 신규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리드코프가 이제 반사익으로 오는지 그리고 개별로 이제 오는지 그런 포인트를 한번 보면 아주 좋을 거고, 리드코프는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한미약품 지금 제약바이오장이 아니니까 제약바이오장은 지금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장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약바이오장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코생이 어떤 위치를 또 가져다 주느냐. 오늘 코생은 당연히 빠졌어야 됩니다. 오늘 갭치고 아침에 잠깐 반등했다가 오는데 당연히 오늘 빠졌어야 되고, 아마 이 친구는 22선 근처까지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제약바이오장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또 보면은 또 2, 3년 또 3, 4년 또 보면은 정말 장기 주식으로 볼 거면 또 제약바이오를 하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로 돌아가는 나라니까요. 주식장은요. 크게 이제 제약바이오장으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엄청 쳤죠. 그 이후로 이제 또 빠지는 게 제약바이오 장입니다. 또 한 사이클 또 돌아올 겁니다. 그게 뭐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저도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 신호탄이 나올 겁니다. 신호탄 종목들이 나오고 작전주들이 나오면 그 사이 이제 또 제약바이오 장이 올 거니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볼 거면요, 한 2, 3년, 3, 4년 가져가는 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샘코 제가 고점 됐을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물량 터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친구는 한 25,000원 근처까지는 한 반등이 올 겁니다. 23,000원 정도까지요. 반등이 올 건데 아직은 잡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61선 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61선 지지를 깨면 더 10,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보고
거래량이 나오는 거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주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대북주들이 좀 죽고 있어요. 제가 대북주들 신원우나 인디에프 아직 더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죽고 있는 건 지수에 따라서 일단 죽고 있는 거 보고, 죽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한 번은 더 쳐야 될 상황, 차트상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는 게 맞을 듯 하고, 일단 지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스맥이 10%나 치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보다가, 콘텍스트는 작전주라고 누누이 얘기했을 거고요. 지금 계속 주식들이 흘러내리는 건 지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투매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초보자들은 지금 장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요. 일진다이아 이런 것들은 장의 지수에 연관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매수하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2차 대장주로 와야 되고요. 전수현태만 더 가져야 되고,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 제가 뭐 카페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하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드디어 쳤네요. 내일 더 갈지 안 갈지는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수가 죽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금 보유 위주로, 현금 보유 6, 70%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7, 80%까지도 좋아요. 주식을, 이게 지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 명언들이 있잖아요. 빠졌을 때 사라. 이런 것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주식이 쌀 때 사라. 이런 것들은 정말 맞는 얘기인데, 정말 큰 틀 안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틀 안에서요. 이 지수의 랠리는요, 하락 랠리는요, 어디까지 빠질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대응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빠져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요, 저도. 예측을 하고 가는 거지. 그 예측이 틀렸을 때는 그 수정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 하락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거기까지도 열어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빠지는 건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지는 건데, 여기서 주식을 담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더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이. 항상 주식은요, 빠졌을 때 사면 안 됩니다. 뭔가 지지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아니면 혹은 주포가 막아주는 인위적인 지지가 나왔을 때, 혹은 아니면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나오고 상승하는 여력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그 빠졌을 때 그 하락장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오히려 바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장에, 지금도 제가 지금 목이 아프다는 걸 느끼는데, 일단은 오늘 지수에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뭐 또 보자고요.